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토캐드 ACU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이예진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자격증 강의다 보니 이번 강의의 최종 목표는 ACU 자격증 취득입니다. ACU는 오토데스크사가 인증하는 2D, 3D 설계 및 디자인 툴 인증 시험이며 전 산업에 걸친 관련 디자인 및 설계 분야에서 수천 전문가의 추천서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국제 인증 자격 시험입니다. 이러한 자격증을 쉽고 그리고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강의 목표를 잡았고요. 단순히 자격증만 취득할 정도가 아닌 이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실무적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실무 팁도 같이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입문자가 학습 시간 그리고 시험 준비 기간을 확실하게 단축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강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강의는 총 15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 강의 순서로는 크게 오토캐드의 기본 기능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ACU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식으로 강의가 구성됩니다. ACU 기출문제 풀이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으므로 많은 양의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이 들으신다면 기출문제 풀이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오토캐드의 전반적인 인터페이스와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ACU는 객관식 10문제와 실습형 20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객관식 문제에 이러한 오토캐드의 전반적인 인터페이스에 관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 실기를 준비하실 때 실기 기출문제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토캐드를 기본적으로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이라도 이번 강좌를 통해서 복습함으로써 이제 시험 준비의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다음과 같은 시작 화면이 표시되는데요. 화면 아래쪽에 알아보기 프레임을 클릭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아보기 프레임 같은 경우는 현재 오토캐드 버전의 새로워진 기능이나 시작하기 비디오, 학습 팁 등 사용자가 오토캐드를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메뉴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작성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새로운 파일을 열거나 기존 파일 혹은 샘플 파일을 열 수 있게 해주는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작성 프레임에서 그리기 시작 버튼을 클릭해서 작업 공간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토캐드의 인터페이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 최상단에 보시면 A라는 아이콘이 있죠. 이 A라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새로 만들기나 열기, 저장, 가져오기, 내보내기 등의 이제 응용 프로그램 명령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이 아이콘을 응용 프로그램 메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속 접근 도구 막대인데요. 이 응용 프로그램 메뉴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 아이콘들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 파일을 열거나 기존 파일을 열거나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인쇄에 관련된 플롯 명령 등 이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본 패널인데요. 요 상단에 요 홈, 삽입, 주석 같은 메뉴들을 클릭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이런 명령어들을 확인할 수 있죠. 요 아이콘들이 모여있는 요 패널의 이름을 리본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작업 시트인데요. 이 작업 시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시작 화면, 그리고 도면 하나, 그리고 최근에 열었던 도면 등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열어놓은 도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파일을 열어놓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해당 탭을 클릭해서 이동하면서 작업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축키를 하나 말씀드리면 컨트롤과 탭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신속하게 또 도면을 전환하면서 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의 컨트롤과 탭키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도면 영역인데요. 현재 이렇게 크게 화면이 세팅되어 있는 이 공간을 도면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업하는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UCS 좌표계인데요.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면 XY라고 하는 요 이제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요, 사용자 좌표계로 X, Y, Z축을 표시하는 그런 이제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방향이나 위치를 변경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좌표계를 왼쪽 하단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모형 탭과 배치 탭이 있는데 이 모형 공간에서는 이제 도면을 작성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배치 공간에서는 모형 공간에서 작업한 도면을 배치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모형 탭으로 넘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상태 막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상태 막대 같은 경우는 우측 하단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들이 모여있는 막대를 상태 막대라고 부르고요. 뭐 좌표의 값, 보조 도구, 그 다음 뷰 도구, 검색 도구 등 현재 적용된 작업 환경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어둡게 표시된 아이콘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 푸른색으로 이렇게 눌려있는 아이콘들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 끝에 이 사용자화 설정으로 자, 표시사항을 변경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상태 막대의 하나하나의 기능들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명령행입니다. 이 명령행 같은 경우는요, 기본 타입,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기본 타입인데 혹시라도 클래식 타입으로 변경하고 싶은 사용자분들께서는 이 명령행을 클릭하자마자 드래그 하신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가져가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각형 영역이 미리 보기 될 때 그때 마우스를 놓아주시면 이렇게 클래식 타입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 타입으로 바꾸실 때는 똑같이 드래그를 통해서 올려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우측 상단의 뷰 큐브인데요. 이 뷰 큐브는요, 말 그대로 뷰 상자입니다. 뷰의 시점을 제어할 수 있는 도구로 주로 3차원 모델링에서 많이 쓰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래쪽에 있는 이 막대인데요. 이 막대는 탐색 막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뷰, 그러니까 화면 제어를 도와주는 아이콘들이 모여있는 막대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뭐 뷰의 초점을 이동하거나 확대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화면을 맞춰주거나 이제 3D 공간의 뷰를 제한해서 회전해주는 그런 아이콘들이 모여있는 이제 메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한 화면 제어를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오토캐드의 작업 공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토캐드의 작업 공간이란 오토캐드의 작업 환경을 전환하기 위한 버튼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작업 공간 전환 버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설정 버튼 보이시죠? 이 톱니바퀴 아이콘 버튼 옆에 보시면 화살표가 하나 있는데 이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하위 메뉴가 표시됩니다. 현재는 제도 및 주석이 체크되어 있는데요. 뭐 3D 기본 사항을 체크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명령어들로 이제 메뉴들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또한 3D 모델링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2D 도면을 많이 작업하실 때는요. 2D 도면 작업하실 땐 자, 요 아이콘에서 제도 및 주석을 클릭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공간 전환은 요 설정 아이콘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오토캐드의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메뉴를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명령창에 OP라고 입력하시면 옵션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응용 프로그램 메뉴를 클릭하셨을 때 우측 하단에 옵션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명령행 윈도우에서 타이핑을 하는 것이 아닌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클릭을 하셨을 경우에도 마지막에 있는 옵션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옵션 명령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명령이 실행되면 다음과 같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탭으로 이제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 모든 명령어를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많이 쓰이는 명령어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명령어 창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운데쯤에 보시면 자동 저장 파일 위치라고 있는 요 항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동 저장 파일 위치라는 항목은 자동 저장되는 파일의 위치를 여기서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화면 표시 탭인데요. 이 화면 표시 탭은 말 그대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항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쯤에 색상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색상 아이콘 같은 경우는 작업 화면 및 기본 스타일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인터페이스 요소라든지 아니면 여기 작업 공간의 색상, 주로 검정색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서 색상 탭에 검정색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뭐 흰색,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값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그에 맞춰서 이 작업 공간의 색상 체계가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측에 십자선 크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십자선 크기는 일반 상태의 커서 아이콘에서 표시하는 그 십자선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선 크기도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열기 및 저장으로 가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에서 이 오토캐드 항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토캐드로 작업한 후 저장되는 기본 버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버전으로 저장할지 체크를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플롯 및 게시 탭은요. 오토캐드로 작업한 도면을 출력하거나 게시할 때에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및 입력 장치 설정 등 오토캐드 시스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항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도 탭에 가시면요. 제도 탭에서도 지금 이렇게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두 개가 있으실 겁니다. 오토캐드 표식기 크기는요, 스냅마크의 크기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도면을 작성하시다가 크기를 좀 변경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옵션 항목으로 들어오셔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고요. 조준창 크기 같은 경우는 마우스 커서의 사각마크 크기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용자 입맛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알아보고요. 저희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옵션이 생긴다면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저희 응용 프로그램 상태 막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캐드에서 자주 설정하는 옵션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막대인 우측 하단의 응용 프로그램 상태 막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콘을 일일이 클릭하거나 실행 취소함으로써 옵션을 켜고 끌 수 있지만 단축키, 펑션 키를 이용하셔도 편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단축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축키 중에 F1 키는요. 도움말 키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 상태 및 마우스 커서가 위치하는 명령어의 도움말을 이제 표시해주는 그런 이제 단축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F2 키는요. 이제 커맨드 창 확장 명령인데 이런 식으로 커맨드 창을 확장 상태로 표시하거나 다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줄이실 때도 다시 한번 F2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객체 스냅 켜기 및 끄기인데요. 자, F3 키로 객체 스냅을 끄거나 객체 스냅을 켤 수 있습니다. 이 객체 스냅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사각형 형태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선 명령으로 사각형의 중간점에서부터 뻗는 선을 그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중간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세모, 마크의 중간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항목들이 다 객체 스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객체 스냅이 이런 식으로 꺼져 있다면 선을 클릭하실 때 아무 스냅도 잡히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 스냅은 F3을 눌러서 켜주시면 되고요. 객체 스냅에 관한 항목을 확인하실 때는 제가 나중에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OS를 입력하시면 오스냅 창이 열립니다. 이 항목으로 들어오시면 객체 스냅에 관련된
요 객체 스냅 모드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끝점, 중간점, 중심점, 뭐 사분점, 뭐 직교, 접점 요런 이제 스냅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체크하거나 체크 해제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명령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자, F4키인데요. F4키 같은 경우는 3D 오스냅입니다. 그래서 3D 객체 스냅 상태를 켜거나 꺼주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D와 3D로 구성되어 있다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F5키는요. 이제 등각 투상면 전환 버튼입니다. 등각 투상 작도 상태에서 등각 평면을 변경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평면도 상태, 우측면도 상태, 좌측면도 상태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방향이 다 다른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등각 투상도 그리기 모드에서 투상면을 전환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F6키인데요. F6키 같은 경우는 동적 UCS 켜기 및 끄기 기능입니다. 그래서 3D 객체에서 UCS의 XY 평면을 자동으로 정렬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F7번인데요. F7번 같은 경우는요. 그리드 모드입니다. 그리드 모드는 화면상에 표시된 그리드를 켜거나 끄는 건데 현재 켰을 경우에는 이렇게 모는 종이에 해당하는 격자를 확인하실 수 있고 껐을 때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토캐드에서도 켜고 끄고는 이제 F7키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자, 직교 모드입니다. F8번이고요. 자, 선을 작도할 때 직교선 작성 모드를 켜거나 꺼주는 기능입니다. 직교가 켜 있을 경우에는 수평선이나 수직선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드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직교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선 형태로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F9번입니다. 스냅 켜기 끄기 기능인데요.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화면에 격자가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격자 스냅 상태를 켰을 경우에는 이렇게 격자에 맞춰서 객체가 그려지게 되는데 스냅이 꺼져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격자에 상관없이 이렇게 객체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극좌표 켜기 및 끄기 기능입니다. 자, 극좌표 켜기 끄기 상태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추가로 이어서 어떠한 스케치 요소를 그릴 때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극좌표가 켜기 상태일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극좌표에 해당하는 그런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극좌표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보시면 각도 표시가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상태를 비교해서 또 확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객체 스냅 추적 켜기 및 끄기입니다. F11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객체 스냅이 켜기 상태일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요소를 작성할 때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선에서 이렇게 점점점점 추정 기능을 사용해서 다음 점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끄기 상태에서는 그 정보를 수집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F11번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F12번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저희 요 펑션 키는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텐데 F12번은요. 동적 입력입니다. 이 동적 입력은 명령의 입력 등의 그런 작업 정보를 커서 옆에 표시할지 말지를 결정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F12번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아이콘이 눌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동적 입력이 켜져 있다면 내가 어떠한 명령을 실행할 때 보시면 마우스 옆에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만약에 동적 입력이 꺼져 있을 경우에는요. 내가 어떠한 명령어를 쳤을 때 이렇게 명령형 윈도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자, 객체 선택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선택 방식에는요,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실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하나씩 클릭해서 선택입니다. 포인팅이라고도 하죠. 일일이 내가 선택하고 싶은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클릭해 가면서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뭐 포인팅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윈도우 선택이 있습니다. 자, 윈도우 선택 같은 경우는요. 마우스로 왼쪽 구석을 먼저 클릭한 다음 오른쪽 방향으로 커서를 움직여서 그러니까 마치 사각형을 작성하듯이 두 번째 구석을 선택합니다. 이때 지정된 영역은 반투명의 이렇게 파란색 박스로 표시가 되고요. 자,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지정한 영역 안에 완전히 포함된 객체만 선택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역 밖에 있거나 테두리에 걸친 객체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윈도우 선택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 개념으로요. 걸치기 선택이 있는데요. 이 걸치기 선택은 뭐 걸침 윈도우 선택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마우스로 오른쪽 구석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 왼쪽 방향으로 커서를 이렇게 움직여서 두 번째 구석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때 지정된 영역은 이렇게 녹색의 점선 박스로 표시되게 되죠. 자,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지정한 영역 안에 포함되거나 걸친 모든 객체가 전부 선택되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을 걸치기 선택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인터페이스를 알아봤고요. 저희는 그러면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이제 이번 1강에 대한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입니다. 자, 오토캐드 인터페이스 화면에 표시된 번호와 식별하는 성명을 선을 그려 연결하라고 되어 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응용 프로그램 메뉴죠. 자, 그래서 2번이랑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작업 공간 혹은 도면 영역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랑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리본 패널이고요. 자, 4번은 명령행 윈도우죠. 자,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는요. 상태 막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작업 시트를 열어놓은 경우 신속하게 작업 시트를 이동할 수 있는 단축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작업 시트는 요 그림에서 설명드리자면 요 드로잉 1, 드로잉 2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자,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단축키. 네, 컨트롤 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 표시된 오토캐드 인터페이스의 요소의 설명을 쓰라고 되어 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UCS 혹은 사용자 좌표계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2번은 뷰큐브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탐색 막대. 자, 4번은 상태 막대. 5번은 작업 시트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작업 공간 전환을 설정할 수 있는 도구의 아이콘. 저희가 이거 조금 전에 알아봤었습니다. 상태 막대에 요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셔가지고 작업 공간을 전환할 수 있었죠. 네. 자,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오토캐드 운영 시 다양한 기능 지원 및 활성화 유무를 표시하는 상태 막대의 기능과 설명을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리드 모드 같은 경우는요. 네, 도면 영역에 설정된 간격으로 그리드를 표시하는 거죠. 그리드 모드.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스냅 모드 같은 경우는 커서의 이동을 설정한 간격으로 제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격자에 맞춰서 그려지는 명령이었죠. 그래서 C랑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동적 입력 같은 경우는요. 그쵸. 작업 정보를 커서 옆에 표시하냐 마냐의 차이죠. 자, 그래서 D랑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극좌표 추적 같은 경우는요. 커서를 설정한 각도로 이동해주는 기능이었죠. 그래서 이 추적 기능 사용하실 수 있는 요 E랑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객체 스냅은 객체의 끝점, 뭐 중간점, 교차점 등등등 그런 스냅 기능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에 스냅이 잡히도록 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A랑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상태 막대의 아이콘 모양과 기능을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단축키를 이용해서 드리긴 했었지만 이 오토캐드 창에서 이제 우측 하단에서 이러한 이제 아이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 위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이 모드에 해당하는 요 이름이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극좌표 추적은요. 네, C랑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객체 스냅 같은 경우는 네, A랑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선 가중치 표시는 저희가 요거 이제 플롯 기능을 알아보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건데요. 요 E랑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E 연결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직교 모드 같은 경우는 네, B랑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적 입력 같은 경우는요, D랑 연결을 해주시면 되죠. 마우스 커서 옆에 어떠한 조그만한 사각형이 따라다니죠. 네, 동적 입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토캐드에서 저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오토캐드의 확장자는 DWG가 맞습니다. 그죠? 기본 확장자는 DWG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명령은 자, 세이브 명령을 실행해 저장할 수 있다. 당연히 세이브 기능이 저장 기능이죠. 맞는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중인 도면의 일부를 새 도면으로 당연히 저장할 수 있죠. 작업하던 도면을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새 파일로 저장하거나 뭐 다양한 기능, 뭐 내보내기를 통해서 내보낼 수도 있겠고요. 네, 편한 방법으로 당연히 새 도면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의 각 버전별 저장 포맷은 통합되어 모두 동일하지 않죠. 각 버전별로 포맷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7 버전으로 작업한 건 그 상위 버전에선 열 수 있는데 상위 버전에서 작업한 파일은 하위 버전에서 열기 힘들죠. 네, 그런 식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번은 틀린 답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토캐드의 화면, 시스템, 제도, 선택사항들을 설정하는 명령은 네, 옵션 명령으로 조금 전에 알아봤었습니다. 자,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명령행 윈도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명령의 옵션이나 진행 상태를 표시합니다. 맞죠? 명령의 순서가 쩍쩍쩍 표시되기 때문에 1번 맞는 답입니다. 자, 2번, 명령행 윈도우는 컨트롤 9번을 입력해서 닫거나 열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9를 입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명령행 윈도우 닫기 창이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맞는 답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 명령을 입력 후 실행할 때는 엔터, 스페이스바, ESC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ESC 때문에 틀린 답입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 명령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떠한 작업을 하다가 ESC를 누르면 명령이 취소되죠. 근데 다시 한번 그 명령을 재실행하고 싶으실 때는 엔터를 누르셔도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 혹은 스페이스바를 누르셔도 실행은 되는데 ESC는 명령을 취소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답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요. 명령행 윈도우의 크기는 사용자가 당연히 변경하실 수 있죠. 자, 제가 아까 클래식 모드로 전환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요 아이콘이 뜨셨을 때 드래그를 해주시면 창을 사용자 입맛에 맞게끔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작성된 DWG 파일을 불러오는 아이콘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러오실 때는 열기 버튼이죠. 자, 2번이 정답입니다. 1번은 새 파일 만들기, 3번은 저장, 4번은 인쇄에 관련된 플롯 명령이기 때문에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3번입니다. 자, 명령행에 입력된 명령을 실행시키는 키, 조금 전에 알아봤었죠? 엔터와 스페이스바가 들어있는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명령을 실행해서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 중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의 용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파란색 영역으로 되어 있는 건 윈도우 선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토캐드 운영 시 마우스 휠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제어하실 때는 자, 이렇게 도면을 띄워놓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우스 휠 버튼을 빠르게 2번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범위 보기가 딱 확대가 돼서 전체 보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화면 그 전체 보기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만 이제 화면을 확대하면서 보실 때는 스크롤을 위로 올리시고 스크롤을 아래쪽으로 굴리시면 네, 이렇게 화면이 축소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점을 이동하시는 그 초점 이동 기능은요.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로 이리저리 마우스를 이동하시면 이렇게 시점 이동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 그리고 시점 이동, 그리고 화면 전체 보기, 범위 보기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마우스 휠의 기능인데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확대 보기 가능하고요. 축소 보기도 당연히 가능하죠. 초점 이동 방금 알아봤었습니다. 휠 버튼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 그 다음 범위 보기는 마우스 휠 버튼 빠르게 더블 클릭하면 되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아니네요. 그래서 5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과 설명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윈도우 선택 같은 경우는요.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영역을 클릭하는 B가 맞죠. 자, 그 다음 걸침 윈도우 선택은 반대니까 C가 맞습니다.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영역 클릭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신속 선택인데요. 이 신속 선택은 이제 저희가 편집 기능을 알아보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겁니다. 필터링을 사용하여 특성을 지정해서 객체를 선택하시면 굉장히 또 편리하게 객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D랑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직접 선택은 일일이 클릭 하시는 거기 때문에 A에 해당하는 선택 커서로 객체를 하나씩 클릭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두 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의 명칭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A부터 보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맞는 내용이네요. 자, B 같은 경우는요, 리본 메뉴입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 C는 메뉴 막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D는 설정 도구 막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D는요, 신속 접근 도구 막대죠. 그래서 D가 틀린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오토캐드 운영 시 사용되는 키의 기능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물어보죠. 자, 저희는 2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는 명령의 실행과 종료. 네, 맞는 내용이고요. 명령을 취소하실 때는 ESC 키를 눌러주시면 되고 객체를 삭제하실 때는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되죠. 자, 근데 엔터 키는 명령행의 모든 값들을 삭제해주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첫 수업인데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이 강에서는 오토캐드의 그리기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어려우셨다면 강의를 통해서 꼭 복습해 보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